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과 CSS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HTML 언어로 구성된 HTML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의 문서가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 그러니까 쇼핑몰이라고 하면 쇼핑몰에 하나의 페이지가 있으면 그 하나의 페이지는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보통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은 전혀 다른 형태의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컨텐츠 영역들이 어떤 HTML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HTML 문서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짓고 각 구분된 영역별로 좀 구분이 된 다른 형태의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시간에 그러한 표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는 웹페이지의 구성이라고 해서 웹페이지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최근에는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역을 구분 짓는 건 우리가 기획단에서 디자인을 기획하는 그 단계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구분이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기술적으로 볼 때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웹페이지가 그러면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영역별로 어떤 HTML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이 언어에서 사용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미론적 태그의 이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HTML 언어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는 CSS랑 같이 사용이 돼서 우리가 HTML 문서가 되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HTML은 점점 정보 중심으로 가고요. 이거는 이 CSS라고 하는 언어는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HTML 언어가 이 정보를 표현하는 정보의 구조라든지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태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문장, 각각의 문장들이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면에서 주로 모양과 관련된 크기라든지 색상 이런 쪽에 초점을 둬서 HTML 언어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제목을 나타내느냐 혹은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이냐, 이 문장이 주소를 나타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각각 문장 혹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그들이 각각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론적인 태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폰트입니다. 폰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글자체라고 하죠. 그래서 글자의 체를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자, 글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웹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개발자가 웹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글꼴이 그걸 보는 웹 문서를 보는 사용자가 개발자가 처음에 개발할 때 사용한 글꼴을 그대로 본다고 하는 이런 볼 수가 없는 경우도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웹 화면을 보는 그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웹 문서를 만들면서 이 웹 문서는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을 지정을 했어요. 이 웹 문서의 요 영역을 볼 때는 이 글씨체로 좀 표현을 하자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문서를 보는 사용자의 컴퓨터 안에 이 글꼴 파일,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자가 원하는 혹은 소비자에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글꼴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게 이제 웹 폰트이고, 이 웹 폰트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의도한 이런 폰트의 디자인을 여러 사용자에게 개발자가 의도를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목표는 쇼핑몰 페이지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HTML 태그로 구성되는가? 어떠한이라고 했네요. 어떠한 의미론적 HTML 태그로 구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쇼핑몰 페이지의 영역도 이 의미론적 HTML 태그로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쇼핑몰 페이지의 영역이 어떤 의미론적 HTML 태그로 구성이 될까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이 쇼핑몰 페이지의 영역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기술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의 구성입니다. 웹페이지는 설계된 문서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현이 되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서가 구현이 되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쇼핑몰도 웹페이지로 구현이 되니까요. 고정적인 영역으로 공간을 분할해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도 대략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긴 하는데 헤더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메뉴를 나타내는 내비게이션 영역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섹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그러니까 좌우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쇼핑몰이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모여있는 이런 영역도 필요해서 그런 영역을 우리가 A사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푸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최근에 웹페이지들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영역을 분할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각각의 영역들을 대표할 만한 이런 의미가 담긴 태그들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이 공간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면, 물론 이 디자인을 할 때 뭐 레이아웃 을 통해서 뭐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서 구분을 하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웹페이지를 설계를 합니다. 기획을 하죠. 그러면 웹페이지에 구성 영역을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하면 구성 영역을 행 단위로 기술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행 단위의 내부 요소를 다시 분리를 하면서 태그로 이루어진 구조를 행과 관련된 이런 태그의 구조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간을 분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웹페이지의 구조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헤더 영역이라고 했고요. 보통 헤더 영역 안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헤더 영역이긴 하지만 뭐 로고나 이런 기타 정보 아랫부분에 위치한 이런 형태를 가진 내비게이션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쪽 위에 부분을 헤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는데, 자, 두 번째 행에는 보니까 아까 언급한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덜 중요한 A 사이드, 이 두 영역을 나눴는데, 이거를 행으로 구분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그 덩어리 영역의 내부 요소로 두 개를 별개로 하나의 요소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영역을 하나로 다시 지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푸터인데요. 푸터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지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푸터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지정을 한 하나의 행을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행은 헤더라고 하는 영역인데 안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또 영역이 존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헤더 영역에 내비게이션이 포함되는 형태의 영역인데 그 전체를 다 잡아서 우리가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공간을 분할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HTML 언어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직접 페이지를 만들거나 혹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아서 페이지를 일부 만들 때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웹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앞서 살펴본 이런 영역별로 구분된 형태의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HTML 언어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웹페이지의 영역별 HTML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에 앞서서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의 초기화 코드라고 하는데 이 초기화 코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이 영역별 HTML과는 논외이긴 하지만 이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기술적으로 작성하는데 HTML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자, 초기화 코드라고 하는 건 모든 HTML 페이지에 첫 번째 스타일 시트로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스타일 시트예요. CSS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각각 웹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출력물을 보여주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를 없애고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우리가 보통 초기화 코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래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지금 초기화 코드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스타일로 묶었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초기화 코드가 있는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모든 것 선택했고요. 마진을 제로로 하고 패딩을 제로로 했습니다.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마진이 있고요. 마진이라고 하는 건 바깥 여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적용된 바깥쪽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패딩은 이제 안쪽 여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밖 여백, 안 여백이라고 하죠. 어떤 개체가 있으면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이 있고요. 개체 말고 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에 안쪽 여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의 이제 모든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 마진과 패딩 값을 일단 제로로 만들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폰트 패밀리, 이제 글꼴이죠. 아까 언급한 글꼴인데 글꼴을 특정 글꼴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글꼴을 지정을 안 하면 대부분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글꼴로 출력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기본 글꼴을 미리 선택을 해서 각 브라우저마다 다른 출력물이 출력되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동일한 HTML, 하나의 HTML 문서인데 이 문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출력이 될 때와 크롬으로 출력이 될 때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라지는 걸 방지하고자 이런 초기화 코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li, 아까 봤던 리스트 아이템이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인데 이 리스트 아이템의 리스트 스타일을 none으로 하겠다. 리스트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글머리 표, 글머리 숫자,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스타일을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보통은 이 리스트 아이템을 가지고 내비게이션 메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목록을 나타낼 때도 그 기본적으로 주어진 점 이외에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이 글머리 모양의 이렇게 이 블릿이라고 하는데, 점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 컨셉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 혹은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 글머리표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미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화 코드에서 이걸 안 나오게 글머리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을 보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 앵커죠. 그래서 이동 태그인데 이동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글자를 꾸며주는 모양이죠. 이 글자 모양에 보통 별다른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설정, 그래서 전 시간에 실습을 했을 때 우리가 A하고 href 속성을 사용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했더니 해당되는 내부 문자에 자동으로 밑줄이 그어졌죠.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뀌는 걸 마찬가지로 만들고자 하는 쇼핑몰이나 혹은 사이트에
어떤 컨셉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설정을 none이라고 해놔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컨셉이나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보더를 0으로 했네요. 이미지 같은 경우 테두리를 의미하고요. 이 테두리를 제로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초기에 설정해야 되는 설정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 설정 값을 나타내는 그 코드를 우리가 보통 초기화 코드라고 하고, 이 초기화 코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지의 영역을 나누기 이전에 스타일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초기화 코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이 많이 사용되는 초기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많이 사용되는 초기화 코드 중에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초기화 코드가 있는데, 이 초기화 코드를 살펴보면 제시된 것 같은 3가지 초기화 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화 코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초기화 코드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헤더 영역의 구성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헤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앞선 전체 영역 중에 헤더와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형태의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1행으로 행 단위로 영역을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이 행 단위로 구분 지은 영역을 보통 어떻게 태그로 구성을 하느냐, HTML 언어의 요소인 태그로 구성을 하느냐, 보통 보면 이 body 태그 안에 헤더라고 불리는 태그를 집어넣고요. 이 내비게이션 요소들은 NAV라고 하는, 보시면은 이 용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헤더라고 하는 뜻, NAV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 영어로 얘기하면 semantic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semantic 태그를 가지고 헤더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상당수의 웹사이트 혹은 쇼핑몰 페이지가 이런 헤더와 NAV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웹페이지의 HTML 코드라든지 쇼핑몰의 코드를 볼 때, 자, 어떤 영역의 코드에서 사용된 태그가 헤더다, 그러면 여기는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정의된 영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NAV는 내비게이션 항목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semantic 태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body하고 body 사이에 보통은 이렇게 헤더가 NAV 시작 끝 태그를 둘러싼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HTML 코드를 코딩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컨텐츠 영역이었죠. 컨텐츠 영역은 보통 괄호로 아까처럼 헤더 영역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는 A사이드와 섹션이 어디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를 떠나서 동등한 입장인 거죠. 일단은 어떤 크기를 떠나서 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면은 이 이행이라고 하는 영역에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각각 독립적인 개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행 형태로 나타낼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가 div라고 하는 하나의 행 영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태그로 우리가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div 태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안에 a-side 태그와 섹션 태그로 구성된 형태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것도 시멘틱 태그죠. a-side는 보통은 주요 컨텐츠와 관계가 적은 내용들의 영역을 정의하는 태그이고요. 섹션은 주요 컨텐츠 영역,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 영역을 정의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면 아시겠는데,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론적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컨텐츠가 갖는 의미들을 표현해내는 이런 형태의 태그를 써서 컨텐츠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작성한 헤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헤더와 지금 현재 동일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해서 같은 현재 라인에 작성을 했는데, 이런 소스 코드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만 보더라도 이 사이트 혹은 이 문서가, 이 페이지 혹은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더가 위에 부분에 있고요. 이렇게 그 안에 내비게이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줄 영역, 다음 행 영역은 div라고 하는 태그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a-side 영역이 하나 있고 섹션이 있는데, 이 a-side와 섹션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이 행에 a-side가 있고 섹션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두 줄은 아니고요. 하나의 줄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했듯이 이 섹션 안에서도 아티클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 단위를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티클로 여러 개의 아티클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푸터 영역인데, 푸터는 보통 화면 하단에 위치하는 영역을 정의할 때 푸터라고 하는 태그, 말 그대로 이 푸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쓴 태그인 푸터를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한번 적용해서 코딩을 해보면 헤더 영역, 그리고 div 영역, 푸터 영역, 헤더 영역에는 안쪽에 내비게이션을 나타낸 nav 태그, div 태그 안에는 a-side 태그와 섹션 태그가 독립적으로 있고, 섹션 태그 안에 또 아티클과 같은 태그 영역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음에 학습할 내용은 의미론적 태그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웹페이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있을 텐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의 의미를 과거보다 좀 더 분명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HTML5 버전에서는 이 의미론적 태그를 새롭게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런 태그들이 일반적이고요. 자, 이런 태그들이 헤더, 부터, a-side, 섹션, 메인, 아티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나타내는 nav라고 하는 이런 태그들을 가지고 저 태그 이름만 보더라도 저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태그 안의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폰트인데요. 웹페이지에서 폰트를 사용하는데, 강의 초반에 설명했듯이 웹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항상 웹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웹에 존재하는
웹 폰트를 사용하면 사용자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설정한 개발자가 의도한 이런 폰트를 사용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고정적인 영역으로 공간을 분할해서 구성을 하고 행 단위로 구분을 한다고 했지요. 웹페이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미론적 태그를 새롭게 정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폰트, 웹에 항상 존재하는 웹폰트를 사용을 하면 개발자의 의도대로 항상 사용자가 동일한 폰트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축하고자 하는 쇼핑몰을 그동안은 디자인 측면에서, 설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HTML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페이지에 한 페이지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 보시고 각각 영역에 개체들이 있을 텐데 그 개체들을 의미론적인 태그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특히 HT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거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은 이 HTML로 이루어진 문서의 구조가 최근 들어서는 정형화된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각각의 영역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대표하는 의미론적인 태그를 활용해서 각각 영역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에 각 개체들 그리고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그 컨텐츠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신다면 쇼핑몰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